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기라. 유명 가구회사의 정사원이며 나이는 26.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지만 1년 전까지는 약혼자와 동거했었다. 약혼자였던 왕진상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사이였고 가족끼리도 서로 잘 알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양가 부모님 간의 사이도 좋았다. 왕진상은 대학 졸업 후 아빠 인맥으로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영업을 담당했다. 이대로 쭉 결혼까지 가려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파국을 맞이했다. 24살 때 왕진상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나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었다. 막상 얘기는 나왔지만 서로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전혀 진척이 없었고 어영부영하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나 있었다. 더 미루지 말고 본격적으로 날짜도 잡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진상이 갑자기 할 말이 있어 라고 했다. 표정이 어두워진 왕진상은 우리 헤어지자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더니 왕진상이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놨다. 결별 이유는 왕진상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였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친동생 한진자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 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 한진자는 나보다 2살 아래였고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공주처럼 자랐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진자는 자기가 남보다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써서라도 상대를 바꿔놨고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면 절대 용납을 못하는 이기적인 성격 끝판왕에 고딩 때부터는 남의 남친을 뺏는 걸 재미로 아는 악녀가 되어 있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고딩 때부터 모두의 비호감이었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진자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쇼핑하듯이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갈아타는 게 일이었다. 사회인이 된 후로는 돈 많은 남자만 골라서 사귀었는데 물론 실증나면 금세 차버리고 돌아섰다. 1년 정도 진자에게 속아서 버림받게 된 재벌 2세가 진자에게 줬던 보조 열쇠를 돌려달라면서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남자한테 나하고 부모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남자는 우리를 봐서 용서하겠다고 했다. 내가 왕진상과 사귐으로 진자가 왕진상한테도 꼬리를 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유혹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 진자와 바람이 나다니 이런 배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한동안 누워만 있었다. 왕진상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후 자기 짐을 챙겨서 나하고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질 않았다.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던 내 앞에 진자가 나타난 건 파혼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나는 움직일 힘도 없었고 몇 날 며칠을 이불 속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왕진상이 돌아왔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진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1도 없었다. 오빠가 깜빡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지러 왔어 라면서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진자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싶어졌지만 이성의 힘으로 억눌렀다. 언니 약혼자를 뺏어? 네가 인간이니? 라고 하자 진자는 어쩌겠어. 내가 언니보다 더 예뻐서 그런걸. 죄라면 내 미모가 죄지. 남자들이 나만 보잖아? 라고 했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왕진상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떠들기 시작했다. 왕진상이 우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던 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때부터 진자가 몇 번 유혹하자 왕진상도 순순히 둘이서만 만나는데 동의. 진자는 이제 됐다 싶어서 왕진상을 과감하게 호텔로 유인하는 데 성공. 그걸 계기로 왕진상도 진자에게 푹 빠지면서 나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단 거였다. 거기까지 듣는 것도 고문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진자를 있는 힘을 다해 문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진자와 왕진상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다시는 상정하지 않기로 다짐했대. 그러고 나니 두 인간 때문에 누워만 있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대.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도 하고 내 일상을 되찾았대.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과 함께 왕진상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렸대. 부모님은 진자와 왕진상에게 분노하셨고 당장 불러서 혼을 내겠다고 하셨대.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대. 이유는 이제 두 인간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집에 그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 일 이후로 오로지 일에만 올인한 나는 회사에서 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파혼 후 1년이 지나자 상처도 아물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더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끊어졌던 진자가 갑자기 회사 앞으로 날 찾아왔다. 왕진상과 끝낸 후 내가 바로 이사를 하면서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찾아왔다고 변명했다. 진자는 회사에서 나오는 나를 보더니 달려왔고 대뜸 나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엄청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 할 거니까 언니 꼭 와? 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저 뻔뻔함. 결혼식은 알아서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로 찾아오지 마. 불편해. 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진자는 뭐야 그 태도 아직도 미련 있는 거임? 완전 티나. 라며 나를 가지고 놀았다. 무시하고 그냥 가려는데 진자가 다시 집에 갔는데 문도 잠기고 안에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로 온 거거든? 언니가 나 대신 부모님하고 친척들한테 연락 좀 해줘. 청첩장은 다음 주에 보낼 거니까. 라고 떠들었다. 한술 더 떠서 친척들은 내 결혼식에 축의금 300만 원으로 통일인 거 알지? 언니는 1000만 원 가져와도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하길래 너한테 가족이며 친척이 있어? 라고 차갑게 물었다. 뭐래? 나한테는 아빠, 엄마, 언니까지 있는 거 몰라서 묻나? 그리고 우리가 친척은 또 좀 많아? 라고 하길래 내가 그래 좋아. 그 사람들한테 축의금 챙기라고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자 진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가온 진자의 결혼식 날 일이 있어서 부모님 댁에 왔고 거실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진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언니 차 있는 거 다 봤거든? 빨리 문 열어! 라고 진자가 소리쳤다. 할 수 없이 부모님과 내가 밖으로 나가자 진자가 오늘 내 결혼식이잖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흥분했다. 그러자 아빠가 마침 잘 왔다. 왕진상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었는데 그 녀석 이달 말에 좌천될 거야. 이미 결정 났다. 라고 전했다. 진자는 에? 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어서 엄마가 뭐? 축의금을 300만 원으로 통일해? 누가 남의 결혼식에 그런 거금을 내니? 더구나 아무 상관없는 남의 결혼식에 가는 사람도 있다니? 라고 일갈.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니? 내가 남이야?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눈물바람을 일으키는 진자에게 아빠가 자기 가족 가슴에 대못 받고 배신하는 인간은 내 딸로 인정 못한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진자는 축의금 없으면 결혼식 비용 못 낸단 말이야. 다 해서 8천만 원이나 내야 된다고. 라면서 펑펑 울었다. 그러더니 나한테 대고 언니가 잎사게 친척들한테 내가 약혼자 뺏어갔네 어쩌네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언니보다 잘 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 다 알거든? 라고 망언을 하길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실은 왕진상과 헤어지고 얼마 안 가서 진자의 전남친이었던 재벌 2세와 술자리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됐는데 그때 진자한테 당한 일을 말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자 열심히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다. 그걸 계기로 우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마침 오늘 새 남친을 부모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와 있었다. 진자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후 거실에서 남친을 데리고 나오자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해? 라면서 급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이 진자를 억지로 내보내자 최악이야! 축의금이라도 달라고! 라고 소리치다가 울면서 돌아갔다. 그 후 왕진상과 진자는 초호화스러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고 신혼여행마저 취소했지만 빚을 지고 신혼을 시작. 알고 보니 진자는 처음부터
언젠가는 왕진상을 뺏어오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부자도 아닌 왕진상은 그저 뺏는 게 목적이었고 실행에 옮긴 거였다. 원래부터 돈이 없었던 왕진상이 자천까지 당하자 수입도 줄고 자천당해서 지방으로 왔다는 비웃음을 받았다. 혼자서 서울에서 살 능력도 안 되는 진자도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따라갔다. 친척들한테도 철저하게 외면받게 된 진자는 기댈 언덕이라고는 없었고 빚을 갚기 위해 부부가 같이 퇴근 후에도 알바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다 보니 신혼도 없고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사이가 벌어진 건 당연한 결과. 그렇다고 해도 빚 때문에 별거할 돈도 없었다. 그저 매일 싸우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진자와 완전히 손절한 후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왕진상과 비교가 안 되게 금수저에 인성까지 갖춘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 나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이다. 이 남자라면 절대 한진자에게 2번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2번 다시 진자와 얽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심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